오늘은 블로그를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블로그 수익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애드 포스트, 그리고 원고 제품 협업, 그리고 판매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되게 간단하죠. 저는 전업 블로그는 아니지만 그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투자만으로 그 월급 외에 블로그로 부수입을 벌고 있는데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워킹맘이죠. 먼저 애드포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애드포스트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블로그 방문자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의 이제 포스팅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광고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AD, 여기 광고라고 보이죠? 그리고 이 하단에도 광고 보이고 여기도 밑에도 파워링크 광고가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가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내가 수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익화 방법이고요. 블로그 개설 후 90일 이상이 되면 누구나 광고를 달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다만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한번 검증을 해주는 절차를 가지는데요. 이 사람한테 광고를 달아줘도 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블로그인가? 한번 좀 검증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를 보기만 해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야지 네이버가 돈을 주는데요. 매달 25일쯤 되면 애드포스트 수입이 지급된다고 친절하게 이제 문자가 오죠. 애드포스트를 올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누군가 실수로 클릭하던 진짜 광고를 누르고 싶어서 클릭하던 들어오는 방문자 수가 많아야지 클릭하는 비율이 높을 테니까 열심히 방문자를 올려야 됩니다. 애드포스트로 월급만큼 벌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월 100만 원도 벌기 쉽지 않은 게 애드포스트예요. 저는 최적지수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경제 인플루언서인데요. 물론 제가 경제 이슈성 키워드들을 많이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만 할 수 있는 키워드 챌린지도 많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 애드포스트로 1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또 전업도 아니고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죠. 아무래도 전업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직장 다니면서 조금 소소하게 수익을 얻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엄청 높게 올리는 거는 저는 좀 힘들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문자 수가 정말 많아야 한 달에 월급 정도, 그러니까 한 2, 300 정도 벌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많아야 되냐면 그 경제 블로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 4만 명 들어오시는 분을 제가 좀 구독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인증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큰 욕심이 없고 소소하게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들 수 있어요. 제 두 번째 블로그가 현재 방문자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인데 하루 수입이 많을 땐 1,000원, 적을 땐 300원, 200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 1,000원씩 30일이 들어오면 3만 원이죠. 방문자를 더 올리면 당연히 좀 더 높아질 테고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네이버가 픽해서 상위에 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네이버 메인 화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이버 메인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네이버 메인 들어가면은 이 추천 구독 보이죠? 이 추천 구독에 뜨는 이 블로거들은 이 네이버 메인에 뜨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뽑는 건지 AI가 뽑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메인에 뜨면은 하루에 방문자 수가 엄청 높아져요. 왜냐면 대한민국 그 네이버 이용자라면 여기는 누구나 한 번씩 심심할 때 클릭하잖아요. 저도 좀 심심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클릭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어떤 패션 쪽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에 방문자가 한 1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궁금해요. 이분이 얼마나 애드포스트 수입으로 벌지 너무 궁금한데 아시는 분이 아니니까 물어볼 순 없고 그냥 속으로만 이 사람은 정말 도대체 애드포스트로 얼마나 벌까 그냥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애드포스트 수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원고 그리고 제품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블로그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수익화 방법은 원고 협업과 또는 제품 협업이에요. 여기엔 체험단도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저품질이 되는 원고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원고 협업이라고 해서 좀 댓글로 뭐 한 건당 뭐 10,000원, 20,000원을 주겠다 요런 댓글이 달리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글을 좀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업체에서 저한테 새로운 사진과 새로운 원고를 준다고 했지만 다른 블로거들과 똑같은 원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정말 그 양심 있게 새로운 원고랑 사진을 줘서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업체들도 있어서 제가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에 대해서 뭐 하라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체험자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내 블로그에 후기를 써주는 일이죠. 제가 처음에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에 육아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젖병 소독기 그 브랜드 업체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제품을 줄 테니까 블로그에 리뷰 좀 써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원고료는 없었고 제품을 무상으로 받았었는데 그게 뭐 체험단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직접 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레뷰나 뭐 디너의 여왕이나 이런 체험단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신청해서 어떤 제품이나 뭐 맛집, 뭐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 블로그에 리뷰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맛집인 경우는 식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제품인 경우는 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고 협업은 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진행하는 협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고 방문자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 메일이 오는데요. 누가 보내냐면 이 마케팅 대행사 또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그 회사 담당자가 직접 메일을 보내요.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 신용카드 추천, 20대 신용카드, 이 혜택 좋은 신용카드라는 키워드로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좀 해주실 수 있는지라고 이제 문의가 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료가 7만 원이죠. 원고료 7만 원이고 연회비를 좀 지급한다고 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온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원고 협업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업체들이 나한테만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몇 명의 블로거들한테 뿌리거든요. 저 가능해요 라고 썼는데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블로거들한테 밀린 거죠. 그거는 뭐 이 담당 업체 맘이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뭐 매일 회신할 때 저는 최적 지수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적으면은 이분들도 좀 고려를 할 때 저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는지, 왜 나한테는 오지 않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에 떠 있는 블로거들한테 연락을 해요. 왜냐면 그 자기네들 제품이랑 서비스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검색어로 네이버 1페이지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1페이지를 노출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광고주가 블로거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업체한테 저를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을 때 좀 상위 블로거들이 있고 그 블로거들의 글을 읽어서 좀 자기네들이랑 결이 맞는 것 같은 블로거한테 메일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고 협업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키워드로 내가 그 상위 페이지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다른 블로거들이랑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 말은 즉슨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야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로 내가 상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원고 협업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고가 왔을 경우에 확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워드로 가이드라인을 좀 줘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세요. 뭐 키워드는 요거 넣고 키워드 몇 번 반복해 주시고 뭐 사진은 어떻게 찍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대로 이제 사진을 제가 직접 찍고 그리고 초안을 작성해서 워드로 초안을 작성해요. 저는 보통 워드로 초안을 작성해서 이 업체한테 회신을 하죠. 보통 이제 기한은 이제 각 업체별로 다른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길면 한 2주 정도?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원고를 이제 작성해가지고 업체한테 회신을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한번 읽어보겠죠. 이 블로거가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뭐 사진을 다시 찍어주세요 하면 사진도 다시 찍어서 또 수정해서 보내고 그런 다음에 좀 한두 번의 수정을 거쳐서 컨펌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컨펌을 하고 이제 업체에서 포스팅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포스팅도 업체들이 원하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올려서 포스팅했다고 회신을 하고 그리고 원고료가 입금됩니다. 약간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원고료 같은 경우는 뭐 당일에 바로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2주 뒤에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뒤에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해요. 사실 이 원고 협업으로 대부분의 그 상위 블로거들이 돈을 벌고 있기도 한데요.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정말 그 탑티어급 상위 블로거고 뭐 이유수도 많고 찐팬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면 광고주들이 너도 나도 광고를 의뢰할 텐데요. 이건 마치 약간 탑급 연예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전지현, 뭐 송혜교 한테 광고를 안 맡기고 싶은 광고주들이 없을 거잖아요. 다 맡기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뭐 아직 상위 블로거도 아니고 영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원고 의뢰가 좀 덜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위 블로거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로 돈을 버는 거는 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로거들에게 원고 협업은 좀 이런 점이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수입이 일정치 않고 어느 달은 되게 잘 벌었다가 어느 달은 또 원고 의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달이 있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좀 편차가 심해요. 어떤 달은 원고가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또 아닌 날도 있고. 마지막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정말 많은 블로거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를 잘하려면 유튜브를 많이 봐야 하고 또 블로그를 잘하려면 다른 사람 블로그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찾을 때마다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많이 검색을 하는데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방문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주식 스터디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기가 마감되었다는 글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뭔데 이 스터디 모집을 하지? 하면서 제가 글을 옛날 글부터 쫙 봤어요. 제가 좀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썼는지 좀 많이 보거든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사람이 그 해외 주식을 자기가 투자하고 또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쫙 스토리를 좀 여기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 되게 좀 이분한테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거를 이분이 아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이제 스터디 같은 강의를 모집을 한 거죠. 뭐 2주 강의, 3주 강의. 근데 사실 이런 강의가 요즘에 되게 많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강의와 또 많은 전자책, 시중에 많은 전자책 이런 속에서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뭐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뭐 과외도 하고.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막 여기저기 방법을 찾고 뭐 책도 읽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 먼저 그 길을 나가본 사람, 또 방향을 아는 사람,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내가 그거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시간을 좀 줄여주니까.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고 또 육아를 하고 모두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는지를 좀 보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강의나 전자책 같은 거를 저도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재테크에 관련해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주식과 관련된 글들을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의 니즈.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강의나 스터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로 정규 모임으로 이렇게 런칭을 한 거고, 그게 이제 1기가 마감되었다는 글을 보고 2기도 또 준비한다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게 블로그가 수익하는 방법이 뭐 애드포스트와 원고 협업이 있지만 내가 뭔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 내가 만약에 사진 찍는다는 걸 잘한다거나 아니면 경제 같은 경우는 또 뭐 되게 많겠죠. 내가 주식 같은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주택 청약 같은 거, 그런 거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뭐 전자책을 낼 수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나만의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내 사업 같은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나는 이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사업체 블로그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업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만의 상품이나 나만의 서비스를 내 블로그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물론 요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뭐 사기치면 안 되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사기를 치면 안 되고, 이 사람들도 내 블로그에 와서 글을 보고 좀 사고 싶어지고 또 배우고 싶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글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비싼 상품, 만약에 청소기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트에 갔는데 막 한 20만 원짜리 청소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바로 사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뭐 광고도 많이 보고, 뭐 가이드, TV에 나오는 상품 설명도 많이 보고, 뭐 사람들이 쓴 블로그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정보를 습득한 뒤에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잖아요. 이 블로그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만의 상품이나 나만의 서비스를 팔고 싶다면 이제 그거를 내 블로그에 차곡차곡 글을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글을 쌓아 나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글을 보고 이 사람 뭔가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 보고 강의를 들어도 되겠다. 뭐 전자책을 사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이거는 뭐 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사업하시는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그 상품이나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글을 좀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글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원고 협업도 좋고 애드포스트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글을 쓰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요 판매 부분이에요. 블로그 하나로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내 글만 썼는데 그게 사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 못 팔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이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 거죠. 만약에 블로그로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은 블로그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내가 만약에 뭐 유튜브로 뭘 하고 싶으면 유튜브 잘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글들을 또 쌓아 나가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죠. 아마 블로그에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글 같은 거를 좀 취미로 써서 우연한 기회를 맞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회를 만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익화 방법 있죠. 애드포스트, 그리고 제품, 원고 협업, 그리고 판매.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아마 원하는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방향대로 좀 블로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시면서 좀 해보시면 돼요. 물론 블로그로 만약에 내 상품이나 뭐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그 글이 노출되는지,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내가 유명하지 않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 실력을 키우고 그걸 블로그에 글로 녹이고 그 글을 세상에 드러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순간이 오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지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크고 넓게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